지역의 이슈를 심층 분석하는 헬로 이슈 토크입니다. 한국GM이 지난 3월 31일부터 창원 부품물류센터를 폐쇄하기로 결정한 지 2달가량 지났습니다. 인천에 이어 창원까지 문을 닫기로 하면서 비정규직이 내몰리게 되자 현재 비정규직 노조는 정규직과 함께 힘겨운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사태가 장기화하고 있는 현재 짚어봐야 할 것이 무엇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패널 소개합니다. 현재 해당 사안에서 집회를 이끌고 있는 한국GM 창원물류 비정규직 지회 허원 지회장 나오셨고요. 오늘 내용을 다각도로 분석해줄 김승환 노무사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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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주정으로 고용원정 쟁취자 고용원정 쟁취자 고용원정 쟁취자. 네, 저희 이렇게 영상을 먼저 보셨는데 현재도 계속 집회를 이어가고 있죠. 현재 네. 상황 어떻습니까? 저희는 작년 2월 6일 날 한국GM이 창원물류 폐쇄를 통보한 이후부터 지금까지 계속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오전 오후로 창원 공장 정문과 성산구청 사거리 그리고 성주사역 사거리에서 선전전을 이어오고 있고요. 도청 앞에서 1인 시위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한국GM 정문 공장 예. 앞과 또 물류센터 안에 두 군데 천막을 설치하고 철롱을 이어가고 있고요. 예. 이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GM 정규직 노조 대의원께서 24일 동안 단식 농성을 하셨어요. 그래서 그 단식을 24일 만에 마치고 그걸 이어받아서 예. 지금 2달여 가량 그 릴레이로 계속 단식 농성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1년 넘게 이어진 이 투쟁을 저희는 비정규직들만 하는 게 아니라 한국GM 부품물류센터 안에서 같이 근무하는 사무직 그리고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다 같이 함께 지금 예. 투쟁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예, 지회장님께서 정규직 또 비정규직 사무직까지 함께 집회를 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다소 이례적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대부분 이런 구조조정형 사측 결정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대부분 목소리를 내고 있는데 이렇게 정규직 또 비정규직이 함께 집회를 열게 된 배경이 있을까요? 먼저 분명히 그 창원물류 폐쇄에 대해서 이 바라보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조의 노동조합의 차이는 있습니다. 시각 차이도 있고 예. 체감하는 온도 차이도 분명히 크게 나타났는데요. 그렇지만 저희들이 이게 다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은 먼저 효율성을 얘기하는 한국GM의 그 근거가 너무 빈약하다는 것이죠. 예. 저희는 절대로 그 한국GM이 말하는 효율 때문에 창원물류를 폐쇄한다는 것에 대해서 납득할 수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같이 분노하고 같이 투쟁하고 있습니다. 또한 10수년 이상 그리고 25년 정도 같이 예. 함께 사무직과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이 함께 일해왔기 때문에 그런 끈끈한 동료에도 이 부분에 있어서 한몫하고 있지 않는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노무사님께서는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이렇게 함께 집회를 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네, 우선 말씀해 주신 대로 창원물류센터에는 정규직과 비정규직 노동자분들이 함께 근무를 하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모두에게 영향을 미쳤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예. 한국GM의 결정이 단순히 창원물류센터 폐쇄에 그치지 않을 것이라는 공통의 우려가 있다고 봅니다. 창원물류센터 폐쇄 이후 결국 예. 수익 극대화를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과연 창원물류센터 폐쇄로 끝날 문제일 것인가가 고민이 되는 부분인 거죠. 예. 창원물류센터 폐쇄를 통해서 경영 효율화를 위해서라면 구조조정이 가능하다라는 이 명분을 얻게 되면요. 결국 추가적인 구조조정의 씨앗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GM에 있는 전체 노동자들에게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 부분에 예. 대해서는 관심이 분명히 주목되어야 되는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노무사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제 물류센터가 세종시에 통합이 되고 또 그 후에 인천센터가 폐쇄가 되고 이제 창원센터를 폐쇄 통보를 했단 말이죠. 네. 그래서 현재 문제가 촉발이 된 건데 사실 지금 한국GM 같은 경우는 적자가 심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또 자금줄이 힘들지도 않거든요. 그럼에도 창원물류센터를 이렇게 폐쇄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을까요? 네, 한국GM의 입장을 보면 효율적인 부품 공급 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을 위해서 창원과 세종을 통합했다라고 하거든요. 결국 예. 비용은 줄이고 수익은 극대화하겠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 저희가 알아봐야 하는 게
많은 분들이 또 분노하고 있는 이유가 폐쇄 닷새 전에 노동자들에게 통보를 한 거거든요. 이 행동에 대해서 기업의 올바른 선택인가 하는 의문도 남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맞습니다. 창원과 세종의 통합을 불과 닷새 전에 알렸는데요. 사실 이거 굉장히 좀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맞습니다. 구멍가게도 이렇게 운영을 하진 않거든요. 특히나 물류센터는 자동차 판매에 있어서 부품을 공급하는 기능을 수행하기 때문에 당연히 필요한 기능이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거기에서 근무하시는 노동자분들도 상당히 오랜 기간 일한 걸로 밝혀지고 있거든요. 예. 노동 문제 중에 이 사업주분이나 회사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고민하는 부분이 바로 해고에 대한 부분입니다. 해고는 법적인 요건이 굉장히 엄격하기 때문에 단순히 수익이 안 난다고 해서 해고가 가능한 것이 아니거든요. 예. 그런데 사업 부문을 폐쇄하는데 불과 닷새 전에 알린 거다. 이거 사실 우리는 이미 다 준비하고 계획했으니 나머지는 받아들이는 너희가 알아서 해라. 이런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회사는 결국 폐업했고 거기에 소속됐던 노동자들은 길거리로 내몰리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노무사님 이렇게 닷새 전에 통보식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게 네.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까? 근로계약 해지 예고 통보서를 보면요. 예. 한 달 전에 도급계약 해지 통보를 했거든요. 아마 여기 회사의 도급계약서를 보면요. 예. 도급계약을 해지하기 전에는 한 달 전에 통보를 해야 된다라고 명시되어 있을 겁니다. 이게 법적인 기준을 딱 맞춰서 피해가려 했다는 의심을 숨길 수가 없거든요. 예. 통보받은 도급업체도 소속 노동자들에 대한 근로계약 해지 통보를 딱 한 달에 맞춰서 했습니다. 일정이 빈틈없이 딱딱 맞거든요. 예. 한 달 전에 통보한다는 기한만 준수를 한 거지 이 일방적인 통보를 받는 상대방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거나 배려됐다고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지 회장님께서는 이렇게 일방적인 통보를 받고 어떠셨습니까? 솔직히 말해서 일을 못해서 쫓겨난다는 것도 아니고요. 예. 수익을 못 내서 쫓겨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납득할 수 없는 그런 이 근거기 예. 때문에 상당히 억울했죠. 그냥 뭐. 예, 정말 많이 억울하셨을 것 같은데요. 또 이번 폐쇄 조치의 문제가 사실 부품 분류의 외주화로 이어진다고 들었어요. 결국 한국GM이 이렇게 외주화로 이어지면 또 우리나라에서 철수하는 과정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도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어요? 창원 물류 폐쇄에 대해서 한국GM 노동조합의 입장과 예상은 최종적으로 물류의 외주화입니다. 분명히 물류를 외주하겠다는 의지를 갖고 예. 사측이 움직이고 있다고 보는 것이고요. 물류가 외주화된다면은 부품 물류에서 나오는 수익들이 한국 GM이 아닌 글로벌 GM으로 바로 이렇게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예. 그렇다면 현재 한국 GM이 3천억 적자를 얘기하는데 이 적자의 폭이 더욱더 늘어날 것이고 예. 만성적이고 막단히 적자는 한국 GM이 계속해서 구조조정을 하는데 빌미가 되고 핑계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현재 한국 GM 같은 경우는 개발과 연구를 담당하고 있는 파트 같은 경우를 이미 법인 분리했고요. 예. 그다음에 물류를 외주하고 정비 사업을 외주한다면은 생산 공장밖에 남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생산 공장밖에 남지 않는다면은 군산 공장을 매각했듯이 언제든지 생산 공장만 매각한다면은 언제든지 철수할 수 있는 그런 모든 예. 여건들이 다 갖춰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 지 회장님이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렇게 물류센터를 한 곳으로 통합을 하고 또 외주화가 되고 이후에 완전히 철수를 하게 되는 상황들을 가정을 해보면 앞서 한국에서 철수한 그런 글로벌 기업들의 과정을 똑같이 밟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가 여기서 이제 좀 살펴봐야 할 게 성실한 노동자로 인해서 글로벌 기업이 이렇게 성장을 했고 그리고 또 정부 지원도 받지 않았습니까? 그럼에도 이렇게 일방적으로 업장을 폐쇄하는 게 기업 윤리의 실종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이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회사의 조직 변경이나 합병, 분할, 폐업, 공장 이전 등에 대한 사용자의 권한을 경영권이라고 합니다. 예. 그런데 이 경영권에 대해서는요,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의 실현이라는 것으로 봐서 노동조합과 단체 교섭 대상도 안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폐쇄 결정이라든가 공장 이전 자체의 의사결정을 맡기는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래서 노동조합의 동의가 없이도 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한국GM만 보더라도 어떻습니까? 여기 회사 2018년에 대규모 지원을 받은 회사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정부가 해주는 이 지원의 목적, 고용을 보장해서 지역에 위기가 없도록 하고 또 고용 안정을 추구하도록 바로 이 지원을 해줬는데요. 지금의 상황을 보면 과연 이런 지원의 목적들의 또 지원금이 순수하게 그 목적이나 의도대로 쓰였는지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의구심이 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문제가 계속 이렇게 되면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노동자들의 경제적 상황도 좀 걱정이 되는데 어떻습니까? 일단은 최저임금 수준의 그 고용보험을 통해서 이제 일단은 생활비를 사용할 수밖에 없고요. 예. 그 이후로는 대책이 아주 없는 것이죠. 네, 그렇군요. 하루빨리 좀 해결이 됐으면 좋겠는데 지 회장님, 그러면 노조 측이 한국GM에 요구하는 바를 간단하게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일단 약속을 좀 지켰으면 좋겠습니다. 한국GM이. 한국GM은 작년 2020 한국GM 임단협상에서 분명히 본인들이 약속을 했거든요. 예. 창원 부품 물류 폐쇄 문제에 있어서는 같이 성실히 논의하고 협의해서 이 문제를 대화로 풀어나가겠다. 일방적으로 시행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분명히 했는데 그 잉크가 채 마르기도 전에 물류 폐쇄를 일방적으로 시행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본인들이 약속한 대로 이 문제에 있어서 노사가 서로 간에 상호 예. 교차 검증하고 같이 논의하는 그런 계기가 좀 있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창원 물류가 영남 지역과 호남 충청 일부 지역 그리고 제주 지역까지 관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 한국 GM으로 수급되는 부품들의 32%가 창원 물류 관할, 그러니까 창원과 창원 인근에서 예. 한국 GM으로 공급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이런 지역적 영향으로 볼 때도 분명히 창원 부품 물류는 계속 있어야 된다. 한다. 예, 저희는 그렇게 요구하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노무사님, 지 회장님이 말씀하신 이런 내용들을 한국GM에게 요구할 만한 또 강제할 만한 법적 근거가 없을까요? 이미 결정된 의사결정을 뒤집기는 참 쉽지 않아 보입니다. 여기에 한국GM 정규직 노조와 또 정부의 도움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 폐쇄결정 철회라는 단체 협약 체계를 이끌어낼 수 있다면 이를 통해 그 이행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또 이번 일 결코 한국GM만의 일이 아닙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는 이미 한국산연이라든지 쌍용자동차 같이 외국계 투자 기업의 이른바 먹튀 철수를 경험한 바 있습니다. 예. 분명히 이제 이런 문제가 계속 제기되었고 또 정부가 제도적인 해법을 마련할 시기라는 것은 분명해 보이거든요. 예. 또 이번 창원 물류센터에서 일하셨던 노동자분들 있잖아요. 예. 상당히 오랜 기간 정규직과 업무를 혼재해서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셨던 정황이 보입니다. 이런 경우라면 법적으로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실제 사용주가 한국GM이라고 주장해 볼 만합니다. 또 이미 실제 한국GM의 비정규직 노동자분들 다수가요. 예.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통해서 이를 인정받은 바 있는 점도 저희가 주목해 볼 만할 것 같습니다. 예, 노무사님께서 방금 정규직과 업무를 비슷하게 했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어떤 업무를 했을까요? 그 한국GM 창원 부품 물류의 업무는 그 수리용 차량 부품들을 각 대리점들에게 보급하는 일들을 하고 있는데요. 예. 그 안에서 이제 본인들은 좀 갈라쳐놓다고 갈라쳐놨는데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같이 일을 하고 있죠, 안에서. 예. 예. 업무 지시도 어차피 예. 사무직한테 받고 있는 거고요. 예. 그러면 지 회장님, 만약에 이제 한국GM과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된다면 최소한 어떤 부분까지 좀 요구를 할 생각인지 또 어떤 방향성을 갖고 집회를 계속 해나갈 건지도 궁금한데요. 일단은 한국GM이 비정규직 노동조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건 저희뿐만 아니라 창원에 있는 비정규직지회나 인천에 있는 비정규직지회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예. 사측과 협상에 대해서는 제가 생각해 본 적은 없는데요. 일단 이번 2021 한국GM 임금협상안에 다시 이 문제가 올라가 예. 있고 다시 거론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한국GM 노사가 정말로 이번에는 성실하게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예. 분명히 이 부분은 국내외에서 한국GM의 자동차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에게도 어느 방향이 유익한지를 분명히 따져봐서 이 문제가 좀 해결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아까 그 노무사님 말씀하신 대로 8,100억이라는 국민 혈세를 받은 한국GM이 돈은 받아놓고 계속 구조조정하고 계속 땅도 팔아먹고 있고 계속 비정규직들은 해고하고 있다는 말씀은 예. 해고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무책임하고 부도덕한 한국GM의 어떤 이러한 경영 행태들을 널리 시민들에게 좀 알리는 이런 선전전들을 좀 더 앞으로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예, 이렇게 이야기를 좀 듣다 보니까 GM 창원물류센터 집회가 다소 외롭게 지금 집회를 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조심스럽게 드는데요. 노무사님께서도 앞서 언급을 해주셨지만 도민들이 많은 관심을 가져야 되고 또 의회나 행정에서도 이를 좀 적극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지 회장님 이에 대해서도 좀 한 말씀 해주시죠. 예, 두 달 전에 창원 공장 앞에 그 철롱 텐트를 치기 전까지는 공장 내에서 계속 싸워왔던 것이고요. 저희가 투쟁했기 때문에 예. 아마 이 지역 사회에서는 잘 모르실 수도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번에 이렇게 폐쇄가 확정되어진다면은 정규직 노동자들은 전환 배치를 받아서 다른 지역으로 창원이 아닌 다른 지역으로 대부분 이동을 해야 될 것이고요. 예. 이미 25명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해고가 된 상태입니다.
20년 넘게 일해온 저희들 직장에서 이렇게 아무 이유 없이 예. 폐쇄당하고 해고당한다는 것은 참 억울한 일이기 때문에 이 한국GM의 이런 행태들이 정말 상식적인 행태인지 묻고 싶고요. 예. 이 부분을 알리는 일에 좀 더 힘쓸 생각입니다. 먼저 도민 여러분들의 지지와 응원을 얻기 위해서 대시민 선전전을 좀 더 확대해 나갈 생각이고요. 예. 저희들이 금속노조 경남지부 소속이기 때문에 금속노조 경남지부와 함께 도청이나 시청 그리고 의회에 압박을 해서 더욱더 이 부분에서 그분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요구를 계속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저희가 나눠보니까 앞서서 한국GM이 8,100억 원을 받고도 지금 계속 구조조정을 들어가고 있고, 이른바 사실 한국GM뿐만 아니라 쌍용도 그렇고요. 이른바 글로벌 기업이 먹튀 철수를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정부가 과연 모를까 이런 의문이 들고 있거든요. 계속 이렇게 글로벌 기업을 살려줘야 하는 것인가라는 궁금증도 들고요. 노무사님 입장으로서 정부에게 하고 싶은 말 있으실까요? 네, 아마 많은 국민들도 그렇게 느끼실 겁니다. 이만큼의 정부 지원이 들어갔으면 예. 어떤 부분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라던가 아니면 또 장기적인 그에 대한 효용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많이 고민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번처럼 또 철수를 한다거나 아니면 이제 폐쇄를 한다거나 사실 기업 입장에서 으름장을 놓게 되면 정부 입장에서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도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만약에 철수라던가 폐쇄를 하게 된다. 우리가 이전 사례, 쌍용자동차 같은 사례에서 보다시피 지역 경제가 굉장히 황폐해지고 예. 또 이런 문제들을 노동조합 차원에서 기업에 대응한다고 하지만 노동조합 차원에서 기업에 대응해서 그것을 원하는 결과를 얻기란 상당히 힘듭니다. 이미 기업은 이번 우리 한국GM 사태도 그렇고 이전에 쌍용자동차라든가 예. 유사한 외국계 기업 사례에서 보다시피 기업은 이미 사전에 대응을 하고 또 그에 대한 준비를 해놓은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힘없는 절규가 사실 굉장히 가슴 아팠습니다. 예. 쌍용자동차 사태, 지금까지 그 아픔이 또 이어져 오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면 이제 정부 차원에서 이 기업을 유치를 하고 자본 지원을 할 때는 자본 지원을 해서 살려놨다라고 하면 예. 그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관리하고 또 지금과 같이 폐쇄 결정이라던가 기업의 해고 결정이 과연 타당하고 시기적으로 필요한지 예. 검증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이 검증하는 절차를 물론 내부적으로 노동조합이 있어서 검증의 기구가 있다고 하지만 예. 정부 차원에서 철저하게 확인하고 또 그에 대한 책임을 묻지 않는다라고 하면 기업의 입장에서 과연 이 윤리적으로 계속적으로 그 책임을 다할 수 있으실 것인지는 지금 사태를 보면 의심이 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 회장님께서는 노무사님은 이렇게 답변을 해주셨는데 지 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한국GM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판매해서 수익을 내는 회사입니다. 예. 산업은행이 8,100억이라는 국민 혈세를 투입했을 때는 그렇게 자동차를 많이 만들어서 많이 팔아서 수익을 내라고 분명히 했을 것인데요. 한국GM의 행태는 전혀 그렇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산공장을 매각했고 LOC 부지를 매각했습니다. 땅 장사를 하고 있고요. 외주화와 구조조정으로 수익을 내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전혀 글로벌 기업으로서 책임 있는 자세를 안 보이고 있는데 이 8,100억이라는 돈을 투입한 산업은행은 어쩌면 국민을 대신해서 8,100억을 투입했는데 거기에 대한 감시 기능과 감독 기능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묻고 싶고요. 그러한 감시 기능과 감독 기능이 더욱더 강화되어서 좀 책임 있는 자세로 관이 나섰을 때 예. 아마 글로벌 기업들도 정신 차리고 제대로 경영을 하지 않을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노무사님께서도 이번 사태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은 더 특별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마지막 한 말씀 해주시죠. 이미 한국GM 군산공장 폐쇄로 군산 지역에 얼마나 큰 고용 불안이 야기됐고 또 지역의 위기가 감돌았는지는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군산공장이 폐쇄되고 대규모 정부 지원이 있은 후에도요. 예. 한국GM의 철수설은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이번 일을 계기로 한국GM 창원공장에도 어떤 영향이 미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예. 사후 조치에 앞서서 상생을 위한 테이블을 마련하고 또 여러분들이 다 같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이번 사태가 아무쪼록 다 잘 풀리기를 여러 관계자분들 그리고 도민분들께 관심을 가져주시길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한국GM의 창원 부품물류센터 폐쇄와 관련한 노동자들의 집회 상황과 앞으로 한국GM의 대처에 대해 도민이 염두에 두어야 할 점, 또 글로벌 기업의 윤리에 대해서 짚어봤습니다.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흔히 들리는 속담이긴 하지만 그 주체가 상황에 따라 취할 수 있는 권력자고 피해자가 노동자라면 이 이야기는 한층 심각해집니다. 오늘 헬로 이슈 토크의 분석이 한국GM 창원물류센터 노동자들의 집회 성격을 바로 알 수 있는 기회가 됐길 바라며 앞으로의 사태의 추이를 헬로 이슈 토크도 관심 두고 지켜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